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시작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제주 4.3의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전달한 언론 보도와 뉴미디어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회가 오는 29일에 열립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송원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337개 사업에서 모두 546억 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40억 원과 제주 중국 간 화물선 항로 개설에 따른 운영 손실비 4억 원, 1100도로 환승 주차장 조성 사업비 5억 원 등이 삭감됐습니다. 반면 제주도가 대폭 줄였던 읍면동 관련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도 심사 결과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15억 원과 인건비 40억 원 등 4개 사업에서 76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심사한 뒤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주 4.3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전달한 언론 보도와 뉴미디어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열립니다. 제주 4.3 평화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 마련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최근 3년간의 언론 보도와 최근 5년간의 뉴미디어 내용을 조사하고 댓글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또 4.3 왜곡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입니다. 2027년 3월에 문을 열 예정인 제주 서부중학교 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오는 28일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학교 설계 공모 당선작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24번째를 맞는 최남단 방어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 동안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방어 맨손 잡기와 가두리 방어 낚시, 방어 현장 경매, 대방어 해체쇼, 방어회 무료 시식 코너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올해 유난스러웠던 더위에 이어 급작스럽게 찾아온 추위 탓에 기후 변화의 속도를 아마 체감하셨을 텐데요. 기후 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런 급격한 변화를 늦추기 위해 도내 중학생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따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교실을 벗어난 학생들이 숲으로 모였습니다. 어색한 듯 삽을 들고 조금씩 땅을 파내려가는 학생들. 땀 흘린 만큼 생긴 공간 속으로 조심스레 3년생 제주 왕벚나무 묘목을 심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뒤로하고 숲으로 모인 건 해마다 빨라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학교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74명이 함께 모여 100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무슨 여름철 평균 온도가 3도에서 7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면 정말 좋겠고요. 제가 농가할 수 있는 날씨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나무를 많이 심어볼게요. 나무 심기라는 첫 걸음을 뗀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 또 다른 실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위해서 좀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재활용도 더 열심히 하고 이제 좀 쓰레기 같은 것도 이제 덜 버리고 이제 좀 학교 밖에 쓰레기통 같은 거 설치해서 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없도록. 학생들이 나무를 심은 곳은 제주시가 조성한 기후 대응 도시숲. 제주시가 올해 23억 8,200만 원을 들여 2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팽나무와 동백나무 등 3만 3천여 그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10년생 이상 나무로 만들어진 1만 제곱미터의 도시숲의 경우 연간 6.9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조성하는 기후변화 도시숲 등 도시숲이 도시열섬 현상과 폭염, 미세먼지 증가 등 기후변화 대응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시민들에게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들까지 나선 기후위기 대응. 제주도는 오는 2026년까지 600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바다에 탄소 청소기라 불리는 잘피라는 해초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잘피 군락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의 한 기업이 이런 잘피를 지키기 위해 2년째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양 생태계가 크게 개선됐을지 여수 MBC의 최항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리조트와 골프장이 위치한 여수 대경도 앞바다입니다. 깊은 바닷속 잠수부가 땅을 파내 모종을 꾹꾹 눌러 심습니다. 바다의 탄소 청소기라 불리는 잘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새뼘 정도로 작지만 1년이 지나면 키가 1m 50까지 자라 바다의 울창한 숲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역 기업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함께 잘피 2만 주를 여수 앞바다에 이식했습니다. 올해까지 총 7만 주를 심은 결과 잘피 군락지는 총 45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잘피의 군락지가 넓게 형성되며 다양한 생물들도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다양한 두 종류, 그러니까 흰 꼴뚜기, 갑오징어들이 많이 어획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확실히 산란장으로서 좀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잘피 이식이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면서 지역 기업은 앞으로도 해양 생태계 정화 사업에 꾸준히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잘피 서식지 복원 사업을 통해 청정하고 맑은 여수 앞바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정한 여수 앞바다를 위해 지역 기업과 기관의 노력이 해양 생태계 정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 등의 해외 지자체들도 직면한 문제인데요. 각 지역들은 폐가를 호텔로 만들거나 예술 도시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특색을 활용해 생활 인구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리면 도착하는 야마나시현 고스케촌. 1960년대 2,200여 명이 살던 마을 인구는 최근 620명까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마을이 소멸 위기에 처하자 150년 된 고택을 호텔로 운영하기 시작한 주민들. 이 호텔에만 해마다 2,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村の人口減少の対策とこういった空き家の対策の両方を解決していくためにまずこのホテルが作られたという経緯がございますね。でもう一つが先ほど年間2000人ほどの人が今小菅村に当館に足を運んでくださ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 산골 마을인 고스케촌이 호텔 등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관광은 주변으로 확대됐고 직원과 관광객 등 3,800여 명의 관계 인구가 오가게 되면서 버려진 전통 호텔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와 공유 사무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본 코스케처럼 생활인구 정책에 성공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버려진 탄광에 하나의 조형물을 설치해 새로운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드넓은 언덕에 비행기 날개를 펼친 사람 형상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런던에서 차로 5시간 30분, 소도시 게이츠헤드의 유명 관광 콘텐츠인 북방의 천사입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탄광과 철광 산업으로 부흥했던 이 도시는 산업의 쇠퇴로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1998년 13억 원을 들여 안토니 곰니의 작품을 설치한 이후 해마다 670만 명이 찾는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We've got new hotels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tourism. The Hilton in Gateshead came after all of that regeneration to respond to tourism needs. 소멸 위기에 놓인 도시들이 지역의 특색을 살려 새로운 생존 방안을 모색하면서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에는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중산간 이상 지역에 100mm 이상,
그 밖에 해안 지역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 사이에는 강한 비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려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기 전까지는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 서부 지역 13도, 남부 지역 15도, 동부 지역 16도 보이고 있고요. 산간 지역은 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동부 지역 1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10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 늦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오후에 제주 남쪽 먼바다부터 차차 높아지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3에서 5도가량 뚝 떨어져서 쌀쌀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높은 산지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한라산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9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행안부와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제주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인구수 대비 많은 공기업이 운영 중인 만큼 기존의 공사를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자동차 운송 사업을 공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기존 공사 활용 방안 적절 여부를 검토하고 내년 지방 공공기관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를 찾은 국제선 항공편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공항 국제선 여객은 210만 1,6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만 6천여 명보다 2.2배 늘었습니다. 제주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율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7개 지방공항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화산송이와 석부작 등 제주 보존자원의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화산송이와 석부작 등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불법 채취 보존자원 소장과 보존자원 매매 상황부 기록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불법 매매 행위를 비롯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존자원 매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무단 반출 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5분쯤 제주시 서쪽 128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대 진도 1 수준으로 사람이 체감하기 어려운 정도였으며 119에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제주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지진은 모두 12차례입니다. 제주 지역의 청년 취업자가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3만 8천 명으로 지난 2013년 1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도내 청년 취업자는 지난 8월 3만 9천 명으로 9년 4개월 만에 4만 명을 밑돈 후 지난 9월 3만 9천 명, 지난달 3만 8천 명으로 3개월 연속 3만 명대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제주 지역의 전체 취업자는 4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천 명 감소했고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연말까지 저소득 가구의 난방용품과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서귀포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방문해 전기장판과 온풍기, 침낭 등 난방 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파특보에 대비한 사전 대피 시설 등을 지정하는 한편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200가구에게 가구당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JDC가 추진하던 제주 그린 에너지 파크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JDC는 최근 제주 공공형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사업인 그린 에너지 파크에 대해 제주시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2022년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연간 7만 톤의 가축 분뇨를 처리해 1,8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었지만 악취와 소음 피해 우려 등으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좌초됐습니다. 제주 초기 관광업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메종 글래드 호텔이 조만간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종 글래드 호텔을 소유한 DL그룹은 자회사가 운영 중인 이 호텔을 사업 부분 정리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옛 사무개발이 1981년부터 운영한 메종 글래드 호텔은 전체 522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각 추정가는 2,5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